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과거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른 길을 갔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현재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몰아붙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인생이 어려워진 이유가 정말 선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을 뿐인지 그 경계에 있는 질문을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꺼내보려 합니다. 어른의 서재, 지금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인생을 이렇게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선택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골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정말 선택이 틀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해버리는 순간일까요? 오늘은 계속 실패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이 질문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중간에서 멈춰 세워본다면 그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정치에 발을 들인 이후에도 낙선을 반복했습니다.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고 다시 나갔다가 또 떨어지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링컨은 능력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눈에 띄는 성과도 박수도 빠른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인생의 방향을 급하게 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억지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당장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Give me 6 hours to chop down a tree and I will spend the first 4 sharpening the axe. 나에게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바로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부터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준비를 먼저 선택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막히면 지금 당장 베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다시 골라야 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링컨의 인생이 말해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길을 꺾어버릴 때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링컨은 실패했지만 방향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I walk slowly, but I never walk backward. 나는 천천히는 걸어가도 절대 뒤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성과가 없다고 해서 선택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결과가 늦게 올 뿐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링컨의 인생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계속 실패하던 사람도 때가 오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길을 꺾어버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사람은 무엇을 믿고 버텨야 할까요? 성과가 없고 인정도 없고 방향이 맞는지 확신조차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에는 이런 시간이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치에 나가면 떨어졌고 다시 준비해서 나가면 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이쯤이면 다른 길을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에 결과가 아닌 다른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디느냐였습니다. 이 태도를 설명해주는 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The best thing about the future is that it comes one day at a time. 이 문장은 미래가 좋은 이유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하루하루 나눠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앞날을 전부 감당하려 애쓰지 말고 오늘 하루에만 집중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무너질 때는 미래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할 때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오늘 하루 안에 증명하려 들 때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오늘 하루만 감당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음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아주 조용하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할 일을 해냈다면 오늘은 실패가 아니라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링컨의 인생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루를 대하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기다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지만 오늘을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 없는 시간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하루를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미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링컨이 버텨낸 것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하루로 견디는 기준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결과가 없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끝까지 지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멈춥니다. 사람이 길을 바꾸는 이유는 대개 선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시간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꺾습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도 이 불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낙선을 반복하던 시절 그의 인생은 누구의 눈에도 성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링컨이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그는 이미 정치에서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링컨은 평가가 아닌 다른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이 길이 옳으냐가 아니라 이 길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다릅니다. 옳음을 증명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포기를 정당화하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도 지쳤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길은 지쳐 보이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불안해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 흔히 결과가 없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없는 시간이 가장 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선택의 정확함보다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길을 바꾸는 순간 사람은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대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길이 아니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이 구간을 견뎠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에도 자신의 인생을 급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틴 것은 희망이 아니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꺾는 이유가 선택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과 중간에 내려온 사람의 차이는 정말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특별히 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원래 버티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그 설명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버틴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강했던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기준에서 갈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느냐가 사람을 끝까지 가게 만들기도 하고
중간에서 내려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되고 있으면 맞는 길이고 잘 안 되면 틀린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 기준은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필요한 인생에서는 거의 항상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구간일수록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가장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사람은 늘 뒤늦게 오는 신호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 전체가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그 불안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의심으로,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조급함으로 말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길이 옳으냐가 아니라 이 길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지금 존재하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옳음을 증명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포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옳지 않아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못해서 멈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충분히 가보지도 않은 길을 스스로 정리해버립니다. 틀렸다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생은 갈라집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하루를 더 살아보는 사람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불안을 없애는 선택은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길이 아니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바꿔도 불안은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나타납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느 순간 받아들였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인생은 없고 불안을 안고 가는 인생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링컨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준비가 부족해서 늦게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래 준비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기회가 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생은 이 문장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졌기 때문에 옵니다. 어떤 자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아직 필요하지 않으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시대가 바뀌는 순간 갑자기 사람을 부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장 뛰어나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혼란 속에서 누구보다 오래 흔들려 본 사람, 누구보다 실패를 견뎌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인생을 서둘러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시간에도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인생이 갈라집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능하다고 판단해버리는 사람들과 아직 빛을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아직 필요해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늘 가장 초라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성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설명할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축소해버립니다. 링컨은 이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필요해진 순간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부르는 자리도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질문을 바꿔보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인생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쓰일 자리가 오지 않아서 조용합니다. 그 시간은 되게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시간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거절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결과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실패자로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계속 진행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건 후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빛을 보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면 오늘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준비된 순간이 아니라 필요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쓰일 자리가 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빨리 증명되는 삶도 있지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비로소 빛을 보는 삶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설명할 말도 없어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덕분에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인생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아직 당신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급하게 결론 내리려던 마음을 잠시라도 붙잡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의 인생을 오늘만큼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 어른의 서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있겠습니다.